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중력과 탄성력,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 중력과 탄성력,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 빈칸도 채우고 내용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되냐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또 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고 학교 마치고 바로 총알같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치고 수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힘이라는 정의부터 이거 남기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자, 힘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힘은요. 자, 원인입니다. 뭔 원인? 변화의 원인입니다. 다시 뭐의 원인이라고요? 변화의 원인. 그 중에서 모양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에 쭉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주로 관심 가지냐면 운동의 변화. 즉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상태, 운동의 변화에 우리가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힘이 뭐냐라고 하면은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걸로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운동 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다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었죠. 특히 축구공을 발로 차게 되면 공이 찌그러지죠. 맞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거. 접시가 깨트려지는 것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운동 상태의 변화와 함께 깨지는 모양의 변화.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됐습니까? 자, 이거는 보통 예로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힘의 단위는요. 단위가 중요한데요. 뉴턴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N이라고 단위를 씁니다. 자, 그리고 중력이라는 힘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지구가 자, 지구 같은 천체가 있는데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중력은 지구가 그래서 뭐와 같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아셨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당기는가? 이 얘기 중력에 대한 얘기는 보통 옳은 거 틀린 걸로 해서 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그걸 우리는 연직 아래라고 씁니다. 자, 연직 아래.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요게 바로 뭐냐? 중력의 방향,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의 방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 바닥에 딱 서 있으면은 지 발밑을 우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죠? 우리가 구분 위치에 있다는 건 아무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지면. 자, 그래서 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파란 선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지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면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중력 때문입니다. 물체의 무게를 느끼는 거, 비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자, 무게, 이게 중력이고요. 아래로, 낮은 곳으로, 자, 이런 것들,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중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 떨어지는 게 아닌 게 바로 뭐냐면은, 자, 공전하는 현상 있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요 현상은 자, 여러분들 구심력이라고 지금 쓰진 않습니다만은 구심력의 작용, 구심력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운동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원운동 시키는 원인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공전하는 현상도 중력 때문인데요. 이것도 구심력이라는 힘이에요. 이때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운동을 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대기의 존재 이게 뭐냐면은 공기의 중력이 작용했다. 역시나 공기를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기의 중력이 작용했다라는 것도 대기 존재 이런 것도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현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로 자 또는 떨어진다. 자 잡아당긴다.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은 아래쪽이다.
아래로 떨어진다, 아래로 잡아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힘을 표시할 때 작용점이 있습니다. 작용점이에요. 그 다음에 크기, 방향 이렇게 있는데요.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화살표 방향이에요. 화살표 방향. 자,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냅니다. 화살표 길이. 작용점은 힘의, 자, 소위 말해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딱 뭐가 있어요? 점선을 하나 꺼놨죠? 이 선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힘의 작용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 부른다고요? 힘의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작용선 일치라는 얘기도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용선이라는 요구도 작용점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네. 대답하세요. 허리 펴세요. 허리 세워. 등에서, 의자에서 등 떼지 마세요. 자, 갑니다.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운동 모양의 상태 원인을 물으면 이건 힘이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힘의 단위는 N, 요거 뉴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중력입니다. 자,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그냥 아래가 아니고요. 연직이란 말이 습관적으로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다시 뭐가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연직이란 말이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밟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마찰력. 운석이 떨어집니다. 중력. 자, 달이 공전합니다. 이것도 중력이에요. 자, 중력.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력이에요. 자, 달, 인공위성. 얘들 돌고 있죠. 다 중력입니다. 인공위성도 중력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용수철 나오면 탄성력이에요. 용수철 나오면 탄성력.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얼음이 녹는 것은 이건 뭐예요? 요거는 힘이 아닙니다. 요거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상태 변화, 열이죠. 그죠? 요거는 힘이 아니라 열. 요거 때문입니다. 열이 원인이죠.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찾으려고 했으니까 요거 떨어지는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지점프나 다이빙 모두 떨어지는 거라서 중력 이용하는 스포츠 맞죠? 1번 좋은 얘기고요. 밀가루 반죽. 자, 요거 누르게 되면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눌렀어요. 모양은 변해도 움직임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양만 변하는 거죠.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힘의 표시 방법이죠. 힘의 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옳은 소리로 자 되겠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D인데 D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 열심히 손이 써야 돼요. 향하는 방향.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빽빽하게 써져 있어야 됩니다. 연필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연필보다는 형광펜과 볼펜을 딱 들고 자, 색깔을 계속 넣어가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 자, 거의 요 속도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계속 쓰셔야 됩니다. 누가 중력 방향을 묻는다면은 연직, 이게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고 연직 아래 방향. 여기서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면에 수직한이라는 말 뜻입니다. 연직이란 말 뜻은 지면에 수직한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지면에 수직한 방향. 이것이 연직 아래 방향. 연직의 자, 의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면에 수직한 것을 연직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연직이 어떤 거라고요?
지면의 수직. 자, 조반장님 지금부터 계속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자, 안 돼요. 자, 지면의 수직한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항상 어디를 향하는 방향이라고요?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중력에 대한 얘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옳은 거 틀린 걸로 일단 최소 2문제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얘기. 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질량은 고유한 양입니다. 중력을 우리는 무게라고 합니다. 두 개가 달라요. 얘는 양이고 이건 힘입니다. 자, 질량은 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힘. 무게는 힘이에요. 됐죠? 자, 단위가 얘는 그냥 킬로그램, 그램 같은 단위를 씁니다. 얘는 뉴턴 혹은 킬로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중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 몸무게는 90kg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 몸무게가 90kg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이게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90kg이 아니라 90kg 중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안 쓴다면은 90kg F라고 씁니다. 다시요. 90의 kg F를 씁니다. kg F 요걸 force라는 힘이라는 뜻으로 F를 표현해서 요렇게 쓰기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말로 이제 중자를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90kg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g F까지 이렇게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kg 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kg F 이렇게 읽을 때도 그냥 kg F라고 읽어줍니다. 자, 얘네들은요. 자, 양을 측정하다 보니까 양팔저울과 윗접시 저울을 쓰는데요.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팔저울, 윗접시 저울은요. 요거는 수평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량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질량 측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분동이라는 게 있죠.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분동과 요게 기준값입니다. 자, 이거 손이 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분동과 같게 맞추는 겁니다. 요게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질량을 측정할 때는 분동이 되는 분동 기준과 같게 맞춥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분동을 이용해서 양쪽 같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철저하게 뭐에서 결정돼요? 분동과 같게 맞추는 거예요. 자,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조건 어떻게 맞추는 거라고요? 같게 맞추는 겁니다. 양쪽이 같게, 양쪽의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뭘 맞춘다고요?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같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일정해요. 이게 자, 어디 가나 이 양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무게를 측정할 때는 용수철 저울이 들어갑니다. 안전뱅이 저울하는 것도 안에 용수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용수철 저울을 밑에 매달고 안전뱅이 좀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해내는데 자, 누르는 힘,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얘는 중력이기 때문에 위치나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중력이고요. 자, 용술이 늘어나는 겁니다. 용술 쓰게 되고요. 자, 그래서 무게 자, 이렇게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됐죠? 요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요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 측정된 값은요. 탄성력입니다. 용설이니까요. 실제 측정되는 것은 탄성력입니다. 근데 탄성력이고 무게와 즉 중력과 같은 크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 측정되는 것은 탄성력,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게요. 질량 1kg은 무게 9.8N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량 1kg에 무게는 9.8.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요. 자, 요거는 9.8 곱하기 결국 뭘로 해주면 되겠어요? 질량을 하면 되겠죠. 자, 9.8 곱하기 m, 요걸 질량이라고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자, 9.8 자, 요거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m을 하게 되면 이게 무게 뉴턴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구 달입니다. 자, 이 달에 가게 되면요. 달에 가면은 자, 중력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중력이 6분의 1입니다. 중력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6분의 1로 줍니다. 근데 우주 정거장은요. 무중력 상태 따라서 여기서는 무게가 0입니다. 무게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가 거의 무게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지구에서 60kg, 질량 60kg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 60kg 있으면은 자, 이게 지구에서 무게를 구한 산산해 보니까 9.8 곱해가지고 588이 나왔어요. 588. 그러면 달에 가면 얼마입니까? 달에서는요. 달에서는 자, 질량은 여전히 얼마예요? 질량은 그렇죠. 60kg 그대로고요. 무게는 6분의 1로 계산돼서 98N 이렇게 됩니다. 자, 우주정거장에 갔어요. 우주정거장에 가게 되면 질량은 역시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60kg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0N. 자, 이렇게 둘을 써도 한 번 더 써두세요. 그러니까 질량은 지구에서 60이면 달에 가도 60, 우주정거장에 가도 60입니다. 무게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우주정거장에서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양파줄 못 써요. 위cep솔 못 써요. 우주정거장은. 자, 그래서 이 우주정거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거나 불어보면서 자, 질량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참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을 잠깐 드릴게요. 자, 달에서 60kg인 물체의 지구에서 자,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보이시죠? 자, 달에서 60kg 물체의 지구 질량을 물었어요. 여기서 자, 60kg이라고 60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단위가 이게 앞에 설명이 없이 그냥 60kg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뭔 단위예요? 질량 단위죠? 맞죠? 단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거 질량 단위. 따라서 지구 질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60kg. 알겠습니까? 자, 근데 60N 수면 이건 누가 뭐래도 무슨 단위예요? 무게 단위예요. 맞죠? 얘는 누가 뭐래도 무게 단위거든요. 그럼 지구 질량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무게를 먼저 구해야 돼요. 지구 무게는 몇 배가 됩니까? 달보다 몇 배예요? 6배라서 360N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지구 무게가 360N이기 때문에 지구 질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9.8분의 360kg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됐나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요? 보통 문제에서 계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kg을 10N으로 하자. 고등학교 와서 무조건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중학교 때서만 자 요걸 자 지금 얼마를 쓰게 되냐면은 9.8을 쓰는데요. 자 이렇게 확인을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응?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되셨고요. 자 이런 모습에서 우선 첫 번째로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량은요. 자 고유한 양입니다. 여기 옆에 바로 쓸게요. 이게 질량입니다. 자 요 중력 크기 이게 무게입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무게입니다. 자 용철 안전뱅이 저울 이거 무게입니다. 윗접시 양팔절 비교하는 저울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연결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량은 이게 질량 거고요. 얘가 질량 거고 얘가 다 무게 겁니다. 이렇게 연결은 쉽게 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게는 장소와 관계없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게가 아니고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은 질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게 맞죠? 알겠어요?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달에서의 무게를 물었습니다. 달에서의 무게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그것은 중력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원인이에요. 정확하게는 자 달이 지구보다 반지름도 작고 자 그 다음에 질량 달의 중력 달의 질량도 작기 때문에 중력이 지금 어쨌든 지구보다 작아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우주 정거장에 가면은 무중력 상태지만 질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질량이 0이 아니고요. 무중력 상태라서 무게는 0이지만 무게는 0. 그렇지만 질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하나 알고 가셔야 될게요. 이 질량을 양팔저울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자 양팔저울로 질량 측정 가능 불가능? 자 불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위에 양팔저울이든 윗접시저울이든 자 우리가 이렇게 재거든요.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 이게 이제 무슨 저울이에요? 이렇게 딱 생긴 게 이게 양팔저울이죠. 맞나요?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저울이에요? 양팔저울이에요. 예, 요렇게 생긴 양팔저울이 있었는데 자 양팔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물체를 어떻게 냈더냐면 여기에 자 내가 원하는 물질이 뭐 있어요. 물체. 그리고 여기에 뭘 냈더냐 분동을 딱 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딱 있을 때에 자 이걸 밑으로 당기는 뭐가 작용하겠어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리고 얘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으로 당기는 뭐가 작용하겠어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서로 얼마가 됐든 간에 여기서 10이면은 자 이게 지구라서 여기서 10이면은 뭐 6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가 6N이다. 그러면 여기도 6N이 돼야지 뭘 이루고 있습니까? 수평을 유지하겠죠. 그죠? 이 수평 유지는 양쪽 중력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양쪽 중력이 같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양쪽에 작용하는 중력이 같다. 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쓰이는 원리가 바로 중력은 질량에 비례. 따라서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자 여기 지금 양팔 저울인데요. 자 질량을 측정할 때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분동이 있고 요 분동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분동으로 자 분동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 물체의 중력이 각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주정거장에 가면 이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고 이게 없으니까 측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우주정거장에 가면요 이게 분동하고 자 이거하고 두 개 딱 냅뒀는데 언제나 수평을 이룰 수밖에 없어. 맞죠? 기울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주정거장에서 기구를 질 수가 없어요. 무중력이라서 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알겠어?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질량 30kg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질량부터 씁시다. 질량은 30kg? 질량은 무조건 30kg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30kg 무게가 얼마가 되죠? 자, 요거 30 곱하기 9.8을 해줍니다. 자, 30 곱하기 9.8이 여기 들어가요. 맞죠? 30 곱하기 9.8 하면 얼마가 되죠? 요게 지구에서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달에서의 무게는 어떻게 되냐? 30 곱하기 9.8 지구 무게의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 계산 결과는 옆에 보고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의 무게,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점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억수로 많이 썼는데 과연 다 썼어요? 네, 자, 다 적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여기 이제 중력 얘기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탄성력입니다. 자, 탄성력은, 자, 요거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원래의 정의는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탄성력은요, 용수철 혹은 고무줄이 나옵니다. 이게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탄성력은요, 무조건 하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 탄성력이 자르는 방향을 묻습니다.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 당겼으면은 탄성력은 다시 쭉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니까. 자, 만약에 눌렀으면 탄성력은 이 탄성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막 눌러줬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겠죠. 알겠습니까? 자, 탄성력의 방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탄성력은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작용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여기에 비례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변형 길이라고 쓰거든요. 변형 길이의 비례. 그냥 1cm 늘어났을 때와 2cm 늘어났을 때가 쫙 비례해서 탄성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변형 길이에 비례한다. 자, 요거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탄성력을 이용한 장치,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예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뛰기, 장대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스테플러 딱 보면 용설 들어가 있습니다. 빨래집게 마찬가지고요. 키보드 다시 튀고 그렇게 하죠. 양궁 휘어졌다가 다시 펴집니다. 기타 줄 튕기는 거, 침대, 매트리스 이런데 용설 들어갑니다. 다이빙대 휘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볼펜에도요. 누가 들어가 있냐요? 그 볼펜 쪽에 똑딱똑딱 하는 거 있죠. 용설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안장에도 스프링 있습니다. 트램폴린 어떤 건지 알죠? 봉봉 가는 거, 농구공 뭐 이런 것들. 자, 구름판 이거 전부 다 자, 다시 원래 모양으로 딱 되돌아오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3번입니다. 요 그래프가 나와요. 요 그래프. 용철이 나오고요. 변형 길이, 늘어난 길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용철이 압축되는 건 잘 안 내요. 늘어나는 거 이걸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줄을 한 개 매달았어요. 늘어난 길이가 2c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늘어난 길이, 요게 늘어난 길이 있죠. 요게 물체 무게와 늘어난 길이가 무게에 비례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전체 길이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용철 길이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합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늘어난 길이가 무게에 비례하는 것이고, 전체 길이는 원래 길이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래 길이까지 포함되는 전체 길이가 무게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늘어난 길이가
자, 비례하는 거지 전체 길이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뭐가 아니라고요? 네, 전체 길이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왜? 전체 길이에는 원래 길이가 더하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란 말을 쓸 때는 더하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늘어난 길이가 무게에 비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됩니까? 늘어난 길이에요. 한 번씩 제일 더럽게 뭐가 나오냐면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쫙 해놔놓고요. 용수철 길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림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1개, 2개, 3개, 20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나왔을 때 뭘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용철 길이라고 했죠? 요게 바로 원래 길이입니다. 이걸 같이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따고 봐야 할 건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1개일 때 늘어난 거, 요게 2개, 요게 3개. 요게 실제로 늘어난 길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와 원래 길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용철 길이와 추모기가 비례해요? 비례 안 해요? 이건 비례 아닙니다. 그래서 용철 길이와 자, 추모기가 비례는 자, 2배 되면 똑같이 2배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2배가 안 되거든요. 요런 거예요. 됐습니까?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모양이 자,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들어간 성질을 물으면 이건 탄성이에요. 성질이니까 탄성. 힘을 물으면 탄성력입니다. 탄성과 탄성력 구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틀리는 거예요. 허리 펴세요. 탄성과 탄성력 구별하셔야 됩니다. 숙이지 마세요. 탄성력의 방향은 자, 가해진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서 가해진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모양이 변형이 되겠지. 힘을 준 쪽으로 변화가 생기겠지. 잡아당기든가 아니면 자, 밀든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이 일어난 변형 방향이요. 힘을 준 쪽으로 모양이 변화가 생길 거니까 그 변형이 일어난 방향과 반대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변형되는 정도가 클수록 이건 늘어나는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는 겁니다. 변형 정도 크다는 건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늘어나면 탄성력 크다. 자, 많이 늘어나야 탄성력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12cm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요, 이건 늘어난 길이에요. 자, 물체를 매달았더니 12cm가 됐습니다. 이거는 늘어난 길이에요? 아니죠. 그건 용술 길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2cm 늘어났다와 길이가 자, 만약에 5cm, 아니 5cm 하지 말고 너무 작으니까 지금처럼 12cm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용철이 길이가 12cm다. 이 두 개는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맞죠? 네. 늘어났다. 이건 누가 뭐래도 12cm 늘어났다는 변형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변형 길이입니다. 자, 여기 돼요. 근데 용철 길이가 12cm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용철 길이가 12cm 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원래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원래 길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달에 가져가. 자, 뭐가 바뀌어요? 달에 가면 무게가 얼마가 돼요? 6분의 1배가 돼요. 맞죠? 무게가 6분의 1배가 되어버리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늘어난 길이도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12cm가 늘어났었는데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늘어난 길이도 6분의 1배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cm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왜 무게가 6분의 1배 되는데 탄성력이 6분의 1배가 되는 겁니까? 항상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자, 용수철에 자, 물체를 자, 매달게 되면요.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밑으로 뭐가 작용하죠? 응? 중력이 작용해요. 이때 위로 작용한 이게 바로 뭐예요? 탄성력이 되고요. 이 두 힘이 서로 같아서 얘가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이게 중력이 땡겼고 그래서 탄성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두 힘이 이렇게 같아서 자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두 힘이 같아서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이렇게 매달았을 때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6분의 1 되면은 따라서 탄성력도 6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자, 달에 가져가. 그러면은 무게가 6분의 1배 되고 늘어난 길이도 6분의 1. 다시 얘기해서 탄성력도 몇 배 된다고요? 6분의 1배. 그래서 탄성력도 6분의 1배.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탄성력을 이용한 예. 자, 빨래 찢게. 자, 근데 복사기는요. 요거는 뭐게요? 정전기, 전기력입니다. 자, 복사기는 정전기, 전기력이 이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램폴린, 장대 높이 뛰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있는 고무.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아기 양말 이 고무 이거는요 마찰력입니다. 네,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안장 스프링 같은 거. 인공위선 요거는 중력입니다. 자판 탄성력 맞고요. 자, 구명조끼 요거는 부력입니다. 부력. 자, 여기 톱이 있네요. 야, 근데 톱은 뭐겠니? 맞아요. 마찰력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추한계가 2N이다. 8개. 자, 지금 이거 딱 보셨을 때 한 개에 몇 센치입니까? 한 개에 몇 센치예요? 응? 한 개 다니까 자, 여기 개수예요. 맞죠?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개수고요. 한 개에 3cm입니다. 따라서 8개면은 자, 8배에서 몇 cm가 되겠어요? 24cm. 아니 근데 용철 길이가 9cm야. 늘어난 길이가 9cm. 자, 그럼 9cm가 되면은 자, 여기 딱 비교해 보니까 9cm일 때 자, 3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 추 3개야. 추 3개. 근데 한 개가 2N이라고 했으니까 추 3개라서 결국에는 몇 뉴턴 되겠습니까? 6뉴턴 나오겠죠. 됐습니까? 12뉴턴으로 달릴 때 늘어난 게는요. 자, 12뉴턴입니다. 그러면 추 몇 개예요? 응? 추 6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추가 6개가 되면은 따라서
자, 늘어난 길이는 한 개에 3cm니까 6개면은 3cm가 자 6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만 잘 해주시면 돼요. 됐죠? 실제 단위를 한 개 쓰자면은 요거는 한 개에 3cm니까 3cm 6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시겠죠? 자, 그 빈칸 채우기 여러분들 잘 맞춰서 자 찬찬히 꼼꼼하게 진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뒤에 답도 바로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문제를 풀면서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힘을 받은 물체가 나옵니다. 힘을 받은 물체 2번에서요. 자, 여기서는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 아닙니다.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빠르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운동 상태 변화. 자, 그래서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이건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열 에너지죠. 자, 그래서 요거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다. 주로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였어요? 응? 빛 에너지였습니까? 이게 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에너지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주가 되는 거고 상태 변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작용선까지 얘기했는데요. 힘의 연장선입니다. 작용선은 힘의 연장선이라고 써주십시오. 자, 그러면 A가 이게 작용점입니다. 힘은 다 생략할게요. 이게 크기가 되겠고요. 이게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점, 크기, 방향 5번처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4번 같은 거는 여러분 꼼꼼하게 읽고 자기가 직접 답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은 여기 중력에 대해서 잠깐 체크해 볼게요. 중력은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체와 지구 사이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지구가 물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고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됐죠? 근데 지표에 가까울수록 크고, 자, 천체의 중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 지표에 가까울수록 크다. 이것도 나오거든요. 자, 실제로, 자, 우리가 이 질량에 비례하고 지표에 따라 가까울수록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응? 실제로 지구는요, 이렇게 타원체입니다. 타원체. 그러니까 적도하고 극지방이 있을 때에 반지름이 자, 요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이 자, 좀 길고요. 극지방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요 거리가 가깝죠? 자, 가까운 쪽하고 여기 적도는 거리가 멀죠? 이것 때문에 극지방이 자, 무게가 어떻게 나오게요? 응? 좀 더 크게 측정되고요. 같은 질량을 가지고도. 적도 지방에 가면 무게가 어떻게 나올까요? 조금 작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지구 요 중심과의 거리 때문이거든요. 요게 지구 중심과의 거리. 자, 요거 때문입니다. 요게 작을수록 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 쪽이라고요? 지구 중심. 다시 어디를 향한다고요? 지구 중심.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자, 6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60kg입니다. 질량 60kg. 그래서 이게 이제 달에 갑니다. 그럼 질량은 60이에요. 근데 달에 가면 어떻게 되냐? 달 무게는요. 지구 무게 60 곱하기 9.8에 6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약분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98.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거 계산을 곱하기를 먼저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다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약분하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질량하고 무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고쳐봅시다. 질량, 이건 잘못됐어요. 1kg의 무게는 약 얼마라고요? 9.8N 혹은 약 10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무게는 질량의 반비례가 아니고 이건 비례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질량은 중력의 크기가 아니죠. 맞죠? 질량은 중력 크기다 해는 이건 틀렸어요. 그럼 질량이 아니고 무게가 되겠죠.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맞죠. 자, 윗접시조리나 자 요거 쓸 때 윗접시조리는 질량이었고요. 자, 여기 용설조리는 무게였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제 탄성력 얘기 잠깐 들어보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탄성력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 중에서요. 접촉 안 해도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 중력, 그죠? 네. 전기력, 자기력. 얘들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은 접촉 안 해도 작용해요. 접촉해야만 작용합니다. 자, 반드시 다 해야만 돼요. 접촉해야만 작용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대표되는 게 탄성력, 마찰력. 자, 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안 닿으면 절대 탄성력, 용철과 접촉을 해야지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마찰력도 바닥이 면과 바닥하고 면이 닿아야 됩니다. 부력, 물에 접촉을 해야지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탄성력 크기는 변형 정도가 클수록 크다 해야 되겠죠. 탄성력은 모양이 변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탄성력은 항상 변한 방향과 반대. 아무리 크게 씹어도 항상 아닙니다. 요거는 탄성 한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 이거 해봤을 거예요. 볼펜에 들어가는 용철이 있습니다. 이거 쫙 잡아 당기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안 돌아가고. 네, 그냥 쫙 펴져 버리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용도? 응? 자, 볼펜 용철 잡아 당겼어. 그래서 펴졌어. 그거 어디 쓰면 좋게? 샤프심 막혔을 때 뚫으면 됩니다. 딱 그 사이즈하고 0.5 사이즈고 똑같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나는 그 볼펜 여러분들 다 쓰고 나면 그 용술 모아가 샤프 고치는 걸로 벌써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난 샤프를 그렇게 해서 뚫어줍니다.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한계, 탄소 한계를 넣어버리면 복원이 안 됩니다. 복원 안 되면 탄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모양이 변한 물체가 모양 변한 상태 유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탄속력은요, 자,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힘인데 변화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변형이 크면 탄속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접촉해야만 되고요. 자, 또 여기 나오면은 탄성 한계 내에서 0이 아니고요. 내에서만 탄속력이 작용한다. 탄성을 잃어버리면은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내용 체크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이 사람이 지금 1번 잡아 당겼으면은 늘어난 상태니까 탄속력은 원래대로 되돌려 가려고 하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건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늘어나려고 하겠죠. 요게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눌러줍니다. 잡아당기는 거하고 눌러준 거하고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속력이 원래 길이가 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탄속력이 나오고요. 가에서는 요 방향, 나에서는 저 방향. 그래서 답은 2번처럼 나와야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이번 시험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늘어난 길인지 원래 길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늘어난 길이가 9cm였어요. 자, 그랬을 때 물체 무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게 홀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늘어난 길이 1cm에 몇 뉴턴 나옵니까? 자, 2에 10이 나왔으니까 1에 얼마 되겠어요? 5뉴턴. 요게 잘. 따라서 9cm면은 이렇게 해주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 1cm에 5N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가 그냥 5N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단위를 될 수 있으면은 식쓸 때 쓰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거 만약에 9cm 곱하기 5N 이렇게 해서 단위 쓰면 이거 맞게 이게 틀려요. 원래는 정확하게 5N per cm라는 이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못 쓰면은 괜히 틀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쓰면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쓰시려고 하면 이렇게 끝까지 완성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45N 이렇게 센티미터 약분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어떻게 쓰냐? 9 곱하기 5 45 괄호에서 뉴턴. 차라리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이거는 무조건 감점입니다. 알겠어요? 아예 정확한 단위를 쓰던가 아니면 단위 빼고 쓰던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단위 빼고 쓰십시오. 그게 여기 소수형 감점을 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알겠어요? 자, 감점 예방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었어요? 자, 그러면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자 해보시는데 앞에 내용 찾으면서 해도 됩니다. 알겠죠? 처음에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답 찾으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몇 세트 있어요? 한 세트만 있나? 예. 한 두 세트가 몇 세트 붙어 있네요. 자, 일단 그렇게 한 세트를 먼저 천천히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하기 전에 이제 요거 시험을 치고 나갈 거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